네, 두 번째 순서는 스페셜 게스트. 우리 울산에는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캠페인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200회째를 맞으셨죠? 네, 200회라면 4년 4년, 정도 되는데 4년.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기양이고요. 개인적으로 울산 환경운동연합 평생회원 넘버 1번입니다. 1번이세요? 네, 제가 창립을 했고요. 네. 예, 어, 보자. 지금 이제 200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몇 분 정도 모여서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단체. 그동안, 시청 앞에서 했어요. 지금은 네네. 시청 사거리로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 때문에. 시청 정문에서 사실은 작년까지 쭉 했고, 그때 할 때 보통 아주 적게 오면 한 4, 5명, 많이 오면 음, 한 10명, 뭐 이렇게 보통 평균 한 7, 8명에서 9명, 9명이 보통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롯데 호텔 앞에서 불교 환경연대가 거기도 한 7, 8명에서 10명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무실을 옮겨가서 지난 한 석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 울산 대학교 정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두 곳에서 이렇게 지금 동시에 현재 두 진행되네요. 곳입니다. 처음 네. 할 때는 세 곳에서 했는데 아, 예, 그 유코와 중구 그 네네. 유코와 백화점 앞에서 이제 환경운동연합이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일이 많아지면서 실무자들이 우리 시청으로 합류를 했죠. 그러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지금 가입돼 있는 주축 단체들이 환경운동연합, 그다음 지금 그 국영환경운동연대.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크고 작은 그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울산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다 참여하고 그렇죠. 네. 있고요. 개인과 단체를 다 합하니까 100여 단체 정도 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200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기 명절 연휴에 한 두 번 빠진 적이 그래요? 있어요. 예. 우리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풍우가 와서 네. 정말 비바람이 쏟아지면 못 하는데 그냥 조그마한 비 오는 거는 그대로 무릅쓰고 했고요. 우리가 두어 번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설날 연휴, 아, 추석 연휴 이럴 땐 네. 사람들도 그, 없고 그 정도는 예, 그거 그렇게 됐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네. 자, 가장 지금 시민들한테 음. 그 알리고 싶고 외치고 싶은 핵심 가치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당대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전 지구적, 인류적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사람 체온으로 말하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간다. 이것은 체온 36.5도에서 38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38도가 되면 잘 아다시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자리에 몸져 누워야 되고 지금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이미 넘어섰다라고 지금 13개월째 계속 1.5도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목표하고도 훨씬 상회하는 너무너무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후 변화가 그야말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결국 어, 태풍 혹은 뭐 폭우 또 뭐 가뭄, 홍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지구과학적인 변화니까 네. 시간이 좀 서로 이렇게 알아채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보다 훨씬 윗지방에서 이제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들 그렇죠. 들을. 밀양의 얼음골 사과가 제일 맛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저쪽 예천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음. 그게 이제 온도 차가 있고 이럴 때 아마 사과가 맛있게 익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제 남쪽 지역은 사과가 이렇게 맛있게 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지금 아까 그 체온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이 한
사람으로 치면 예, 38도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해열제가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 전 지구적 움직임 속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음, 있는데, 정말 이것이 뭐, 해열제가 어떻게 먹여져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열제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노력일 텐데요. 어, 우리가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해야 되지만, 행동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나 하나부터 음. 어,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사회를 이루어낼 수 없다. 이런 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시민들이 이 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개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회용 사용 금지, 내지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이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게 이제 기본 생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참 우리가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채식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채식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고기를 5번 먹으면 한 3번 정도 먹고. 한 번 정도로 줄이라고 하고 싶고요. 네. 기왕에 많은 그 육류들 중에 소고기가 아주 압도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이산화탄소, 뭐 메탄 메탄 이런. 이런 걸 많이 발생시키고, 뭐 1kg의 소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17kg 가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연유로 해서 지금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네. 정도 가지고는 해열제 역할을 못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못합니다. 지금 가장 좋은 해열제는 에너지 전환을 급속하게 이뤄내서 화석 연료로 만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알리백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알리백이 어찌 보면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백신 아닐까 이런 아니 지금 생각은 들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알리백 말도 못하게 하죠. 아리백은커녕 금기어. 친환경 이런 거 하는 거 다 때려잡고 네, 이러는데, 금기어가 돼 있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첫 번째가 아까 고기를 조금 줄인다. 뭐 채식하는 게 좋다. 그다음 두 번째는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지금 이 정부를 빨리 퇴진시켜야 됩니다. 쉽게 네. 말하면. 왜냐하면 아리백을 반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금기시할 정도로 하는 이 기후 악당 정부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어, 지구 온난화에 아주 그냥 나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요. 특히 울산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1.3%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7.9%인데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 해당됩니다. 너무 심하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 2018년 이전에는 우리와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20%대까지 상승했거든요. 불과 4, 5년 사이에 그 뭐라 그럴까요? 핵 발전소 원전 16개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16기가 와트라고 하는 정도를 태양광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까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아리백 가입 기업이 현대자동차, 네. 뭐 S오일, SK, 고려아연, 삼성 SDI, 현대모비스, 뭐 점점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잠깐 어떻게 해야 되죠? 알리백에 대한 설명을 좀 뭐 또 네네. 시청자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물건만 이제 팔겠다, 받겠다, 사겠다. 이게 이제 알리백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특히 울산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해서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장만하고 있는 산업이 지탱이 되는데 이 만드는 게 전부 다 화석 연료, 아리백이 아니 신재생 에너지 1.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030년 넘어가서 우리가 수출할 물건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공장의 경쟁력이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기업들의 대책은 뭐냐면 공장을 해외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중소기업조차도 중견 기업들도
해외로 동남아로 진출하는데 동남아 중에 대표적인 게 베트남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2005년, 6년, 7년 이게 노무현 정부 중심 그때 당시 저도 그 태양광 에너지에 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을 했었고 특히 북쪽과의 나눔 사업을 할 때 북쪽의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태양전지 기술이 막 출발을 했고 네. 또 그때 노무현 정부 당시는 그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지붕에 올리게 되면 85%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삭감해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80% 지원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아 이거 태양전지 산업이 앞으로 각광받겠구나 이거 막 투자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우리가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기술이.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5년 지나면서 우리가 완전히 추월당해서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죠. 이런 상황이라 매우 우리는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붕괴돼 버렸습니다.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무 절망스러운 얘기잖아요. 네. 근데 1.3%지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공장과 공공 건물의 지붕에다가 다 태양전지를 급속하게 올리면 밤낮 없이 만들어서 올리면 원전 뭐 한 10개 만드는 것 정도까지도 한 3, 4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지난 7기 우리 울산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유식 해상풍력 그것은 그야말로 전 세계로 나가는 전략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일 수도 우리 있는데 먹거리죠. 그리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장만될 수 있어요. 고급 일자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패널 만드는 공장과 불식 해상풍력이 울산에 추진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밤낮 없이 만들어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에, 최소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인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울산에 생긴다고 하면 지금 울산의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제가 볼 때 미분양 아파트도 다 분양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시민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비유가 부동산으로 가서. 그럼요. 지금 네. 보세요. 저 사무실 다 비어 있고 막 미분양 그니까요. 아파트 네. 사람들 지금 죽을 판 아닙니까? 공장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기업들 뭐 네. 가게 다 문 닫고 이러는데 여기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적북적해지죠, 방금 갑자기. 한 20만에서 30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늘어나는 게 20만, 30만이니까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10만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30에서 40만 차이. 참혹한 결과를 눈앞에 목도하게 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유럽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네, 그럼 그 나라별로 이렇게 어디가 기후 악당 국가인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 중에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죠. 예. 지금은 더 후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묘한 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환경적인 그 환경의식이 높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고요. 제일 잘하는 잘하죠. 편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 그거 완전히 그냥 막 막 버리던데. 가버려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선진국이냐 할 정도로 놀랄 정도인데 걔네들은 또 거꾸로 그 태양전지 산업이나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까지도 가져가 버렸잖아요. 네. 이런 상태라 참 우리 정부가 지금 문제예요. 이 정치권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200차 금융 캠페인을 하면서 다 초대를 했거든요. 정당 대표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음, 음. 너무 참담했고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시의원, 구의원 다 포함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정말 저거밖에 안 되나 싶을 때 너무 통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언론조차도 우리를 조명도 안 해. 200차까지 하는데도 참 조명을 안 해주니까 슬픕니다. 기후위기 퀴즈 대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노키 교육감 계실 때 네. 그 1000명이 모여서 하는 그 이른바 그 원탁 라운드 테이블. 라운드 네. 테이블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도 언론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기자들의 수준도 죄송합니다만 자 보세요. 제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제가 울산에서 그때 대숲을 베낼 때 반대 운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어깨띠 메고 나가서 네. 했어요. 서명 운동 받으면서. 그때 대숲 그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이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베내겠다고 하는데 그 절반만 베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그걸 전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둑을 쌓아서 그 투쟁을 할 때 저보고 그런 얘기했고 언론도 그랬고 아니, 만약에 그때 아파트가 섰으면 지금 국가정원은 없는 거네요. 없죠. 음. 울산의 랜드마크 고맙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는 게, 이 기후위기 문제 가장 심각한 것, 가장 해결이 빠른 건 뭐냐면 에너지 전환이고, 에너지 전환이, 이거는 기후위기 차원이 아니라 울산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아리백 시대를 대비하려면 태양전지와 부유식 해상 풍력을 아주 급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원전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력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 ESS, 이-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예, 장치랑 예, 그 뭐 그리드, 뭐 네, 그런 전문 용어들이 있던데 네. 좀 신기술들이 울산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울산에 투자하고 싶은 뭐 신재생 에너지 기업 혹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그렇죠. 그걸 지금 해방 놓고 있어요. 회방 놓고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난 7기 때 한전 자체가 지금 보세요. 모든 지붕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무슨 법에 뭐 규제가 받아요. 규제받고 음.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전지를 지붕에 올리려면 온갖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방받는 거 아니고 뭡니까? 아, 안 그래도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 뭐 설치해 놨는데도 그 접속 제한해서 네. 돈 제대로 못 받게 하고 막.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악마적 그 음모가 있지 않나. 음, 핵 찬핵주의자들이 탈핵으로 갈까 봐 네. 지금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하여튼 짐작이 가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저쪽에서의 그 요주의 인물로 아마 찍혀 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이런 기회만 있으면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은 그런 거 외에도 뭐 요주 인물이신데. 그건 상관없고요. 제가 알기로 예, 어, 울산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예. 유공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를 좀 시비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논쟁하고 싶고, 기회를 주면 정말 당당하게 그 조목조목 얘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시민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축약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소녀의 문제,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면한 우리의 문제,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시고요. 나 하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정치적 행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울산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말하자면 종복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돈 쓰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고, 그래서 투표 행위를 잘 하셔야 되고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어 빨리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탄소 중립 생활이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내 스스로가 오늘 한 행동 중에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생활들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환경 친화적인 인물이 되고 탄소 중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탈핵 관련해서 행사 있다면서요? 아, 탄핵 29일 날 요거는 김정인. 기후정의 행진이 9월 7일 이게 2년 전부터 했어요. 이제 뭐냐면 2014년인가 16년인가요? 우리 툰베리 네, 15세 그레타 툰베리. 그 스웨덴에 그 아이가 학교 안 가고 파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캠페인을 시작했는 것이 금요 캠페인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라고까지 그 호소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국적 차원에서 우리 기후 정의 행진을 하자. 이거는 기후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2022년에 전국적으로 많은 한 몇만의 인구가 모여서 서울 시내를 그때도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저도 그때 갔었는데, 예, 제가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예. 뜻도 좋고 다 좋은데, 신나죠.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재밌어요. 예. 그때는 그 광화문에서 했던 것 강원에서 같은데, 이번 이번에도 아마 예, 강남역이네요. 예, 예. 강남대로에서 네. 합니다. 예,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이게 끝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진짜 인사할게요. 뵙겠습니다. 다음에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